5주차 상업공간 디자인 세 번째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아이디어 발상 방법을 위주로 설명하려고 해요. 디자인 컨셉을 개발하는데 그냥 막연히 디자인 컨셉을 무엇으로 할까 어 하면서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그러니까 팀원이 4 명이든 5 명이든 팀원 전체가 일단은 다양한 아이디어, 떠오르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처음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 보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우선은 처음 단계에는 좀 더 나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방법에서 확산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산이라기보다는 발산,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라고 하지요. 그 발산의 단계를 거치다 보면 여러 개 막 무수히 많이 뭔가 떠오른 아이디어 중에서 이제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뭐 시간을 정해 놓고 뭐 10 분이든 15 분이든 20 분이든 팀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여러 떠오르는 아이디어 모두 그냥 써 본다든지 뭐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다 늘어 놔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모여서 두 번째 단계로는 조금 더 디자인 컨셉이든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합한 생각들을 몇 개씩 정한 룰대로 뽑아 봅니다. 그래서 그 뽑아진 몇 개의 인제 소수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깊게 탐구하는 단계. 그것이 실제로 뭔가 구현이 되게 서로 더 심화한 단계의 어 탐구를 거치면 이것이 수렴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과 수렴을 거치고 또 수렴에서 또 피드백이 여러분들도 필요해서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가야 되면 이 발상과 수렴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생각을 자꾸 거르고 다듬고 하는 과정을 어 거치면 조금 더 아이디어가 어 실제로 구현 가능하게, 또 실제로 좀 더 창의적이게 정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시간에는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중에서 제가 설명하는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방법으로 써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서로 상의해서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네. 네, 진행이 안 돼서 쪼끔 늦었습니다. 음 그래서 디자인 컨셉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메인 컨셉 설정하고 또 세부 키워드나 모티브를 설정하고 이미지 수집 또는 스케치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디자인 컨셉을 정할 때 뭐 이거는 주거 공간에도 동일하고요. 상업 공간, 뭐 다른 공간에도 동일합니다. 물론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컨셉을 정할 때 브랜드에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그곳에 타깃으로 하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도 있을 것이고, 트렌드에서 컨셉 키워드를 뭔가 유사하게 연관지어서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형태 자체에서 우리는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컨택트와 언택트의 뭔가 둘의 분리와 결합이 함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레이어드 된 것으로 공간의 형태 자체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공간, 외부 공간 형태의 그것들을 뭔가 우리 디자인 요소나 원리와 연관된 것으로 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뭐 키워드를 좀 더 정리해 보는 이런 단계를 거칠 예정이에요. 디자인 컨셉은 메인 컨셉을 설정할 때
이것은 뭐 제가 정한다기보다 자료를 여러 군데 찾아보면 어 어 각각의 뭔가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메인 컨셉을 설정할 때는 전체 프로젝트 주제어, 전체 프로젝트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어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그 예 같은 경우는 창신동 봉제거리, 어 거리의 빛을 살리다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봉제거리는 뭔가 패션, 의류와 연관된 것이어서 거리의 빛을 살리다. 그래서 그리고 도시재생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그 거리를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프로젝트와 연관된 주제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거죠. 아까 회생삼락 같은 거죠.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뭔가 이게 청년 창업 문화 플랫폼이었고 어 뭔가를 다시 죽어있는 공간을 다시 살려내는 이것도 그것도 도시 재생과 연관된 프로젝트여서 회생이고 청년 창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삼락 이 공간을 넣었죠.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 포함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디자이너가 가진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 또 미래 사회에 또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 이런 것들 그 에코 스쿨 같은 거죠. 미래 사회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메인 컨셉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네 번째, 개념적인 접근, 형태적인 접근 모두 가능하죠. 그런 것. 어떻게 보면은 컨셉추얼 포멀 어프로치는 지금 떠오르는 게 그 지혜의 구렁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형태적으로 풀었을 때 되게 직관적인 매스 스터디가 가능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독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접근 으로 키워드를 설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또 나눠 보면 이런 것들로 분류가 된다는 거. 어 그리고 메인 키워드는 그렇지만 이제 세부 키워드는 전체 주제와 연관된 세부적인 전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영역별 또는 공간별 또는 요소별 디자인 요소나 원리와 연관된 키워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에 있는 세부적인 키워드의 의미나 뭔가 그 세부적인 키워드가 전체 공간 중 어디에 반영이 될지 또 뭔가 기록을 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형태적인 모티브는 아이디어 스케치나 이런 걸로 뭔가 시각화, 형태화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디어 수집은 뭔가 시각화하는 작업이어서 또 유사한 이미지 자료 서칭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스케치 나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서 형태와 시각화해도 됩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것들을 건물 외관이나 공간별 아이디어 스케치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디자인 컨셉 설정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컨셉이 메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서브 키워드는 그것의 의미와 어느 공간에 적용할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와 연관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어 시각화하고 형태화하는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그럼 창의성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 개념이 무엇인지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했을 때 그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개념상 정확하게 짚고 아이디어 발상 방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면 새로운 생각, 개념이기도 하는데요. 창의성은 그 두 가지, 디자인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창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독창성과 실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독창성만 가지고 있는데 독창성은 있는데 실용성이 없다고 하면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창적 독창성과 실용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럼 독창성은 다시 새롭거나 흥미성을 주는 아이디어를 독창적이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 새롭다는 것은 다른 것과 차별성이 있고 전형적인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전형성이 아닌 비정형성, 그리고 새로운 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새롭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흥미성은 재미가 있거나 호감이 가거나 유머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실용성은 기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기능성은 편리하거나 내구성이 있거나 다용도성이 있거나 하는 개념이고요. 실현 가능성은 이게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새롭고 흥미가 있는데 이것은 실현 불가능해 라고 하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창성과 실용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창의적인 디자인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디자인 연구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 이 창의성의 개념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독창성, 오리지널리티와 실용성인 프랙티컬리티 두 개를 다 가질 때 창의성의 그 랭킹 범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의성은 우리가 창의적인 인지를 하는데 보통은 아이디어를 결합하거나 아이디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아이디어를 유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창의적인 뭔가 산물로 만드는 예는 왼쪽에 있는 사례인 거죠. 새롭다.'라고 보이는 저 조명, 그리고 우산 이런 것들. 그리고 은유는 이제 시드니 저기 오페라 하우스의 경우에는 뭔가 인제 그 공룡의 형태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그리고 알레시의 저기 그 뭐냐 병따개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기존에 없던 것,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또 실현 가능성도 있는 창의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먼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을 확장하고 그리고 표현은 인제 컨셉 같은 경우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스케치는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아이디어 발상일 때 뭔가 인제 생각을 확장하는 단계, 처음에는 그 발산을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조금 더 수렴의 단계를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뭔가 다리를 디자인한다, 브릿지 디자인을 한다 했을 때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 써 보면 연결하다 또는 가볍게 할 거다. 가볍게 하는 것은 날갯짓, 비상하다, 반복되다, 동적이다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형태들도 또 함께 떠오를 수 있겠죠. 만약에 공항을 디자인한다 했을 때는 비행기, 새, 날다, 유연하다 뭐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드릴을 디자인한다. 그래서 드릴은 나사를 박는다. 뾰족하다. 어 긴 부리를 그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새, 벌새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함께 비슷한 뭔가
그 연관된 개념들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생각의 확장을 거치지 않고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혼자 떠오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초기 아이디어 발상을 할 때는 마인드맵, 여러분들 들어봤죠? 마인드맵 방법을 사용해서 아이디어 발상을 합니다. 이 마인드맵의 경우에는 그 작성하는 방법이 가운데 중심에 그 주제어를 써 놓죠. 뭐 주제에 되는 단어를 써 놓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제 주제어 대신에 브랜드를 써 놓을 수도 있죠.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 뭔가 단어들을 쓸 수도 있고, 뭔가 디자인 전략과 연관된 단어를 가운데에 놓을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중심 주제어를 여러분들이 정하면 그것과 연관된 어 또 떠오르는 인제 이제 주가지, 부가지 해 가지고 생각을 계속 뻗어나가서 써 보는 것입니다. 뭐 색깔별로 그 팀원 1, 2, 3, 4 중에 뭐 나는 뭐 파란색으로, 나는 초록색으로, 뭐 이렇게 색깔을 정해 가지고 작성을 해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써 놓으면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 했는데 각자 했을 때는 뭔가 아이스크림 했을 때 10 명의 친구가 같이 했는데 뭐 달콤하다라고 떠오른 표현들이 또 누구는 달콤하다, 달콤한, 달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그 10 명이든 20 명이든 각자 뭔가 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떠오른 단어를 그냥 먼저는 따로따로 써 봐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다 모아 가지고 서로 공통되더라도 그 단어들을 같이 써 봐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단어, 이 주제어에 대해서 공통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많이 떠오르는 단어들은 저렇게 분포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뭔가 샵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거는 지금 아이디어를 처음에는 떠오르는 단어들을 발산한 거예요. 발산한 건데 이 중에서 특정한 형태, 뭔가 나는 아이스크림 하면 어 뭔가 그 이 중에서 특정한 것을 나는 이게 '내가 그 디자인하기 위해서 몇 개를 뽑아 봐야겠어.'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이건 뭐 추억, 장소, 형태, 색상, 속성은 이제 뭔가 떠오른 단어들을 속성상 분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이스크림 중에 A 친구는 뭔가 어린아이가 뛰놀던 놀이동산에서 알록달록한 뭔가 형태들을 반영하고 싶어 하면은 그것이 인제 그 아이스크림 샵의 메인 형태로 변형이 돼서 시각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B의 친구는 여름날 흘러내리는 어 달콤한 색상이 어 반영하고 싶은 이미지라고 하면 그 형태를 유추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들이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제 유추된 형태, 좀 더 시각화될 수 있는 형태들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유추해서 시각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뭔가 한 15 개, 20개 정도 각자 생각해 보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걸 합하면 뭐 60 개가 될 수도 있고 80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중에서 또 골라 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쓰는 게 좋겠다. 뭐 5 개만 고를까?' 해서 그중에 5 개에서 골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이거를 한번 결합시켜 볼까? 아니면 이것은 형태화될 수 있는데 이걸 형태로 유추시켜 볼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과정을 거쳐 보세요. 그리고 지금 3 가지 그 아이디어 발상법 설명을 했어요. 아니 2 가지.
처음에는 마인드맵 사용해 보고요. 두 번째 마인드맵 사용한 거에서 음 그 형태를 유추해 보고요. 형태를 유추해도 되고 여러 개를 결합해 봐도 되고, 그리고 인제 아이디어 발성법 중에 세 번째 또 방법인 스탬퍼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스탬퍼는 여기 써 있는 SCAMPER의 약자예요. 스탬퍼가 substitute 대체하고, combine 결합하고, adapt 응용하고, modify 변형하고, put to other uses 다른 용도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eliminate 제거해 보고, reverse 또는 rearrange 뒤집거나 재배열해 보는 이것의 약자예요. 그래서 스탬퍼로 앞에 뭔가 그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이것은 스캐퍼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다듬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발상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는 기존에 형태화된 게 있다면, 기존에 직사각형 면분할이 있다면 '아 이것을 바꿔 볼까? 무얼로? 곡선의 겹침으로 바꿔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결합은 '아 이것과 무엇이 새롭게 결합되면 되게 독창적일까?' 해서 기존의 이런 형태, 아이스크림 형태였으면 거기에 형태를 구슬과 콘으로 두 개 결합을 다시 해 볼까?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탬퍼 방법이 있다는 거, 여기는 다시 그래서 유추는 좀 더 시각화된 형태를 음 단순화하거나 인제 변형시켜 보는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인맥의 형태죠. 인맥의 형태를 좀 더 단순화하고 직선화해서 어떤 인제 그 디자인적인 형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이고요. 밑에 있는 건물의 외관도 파도에서 연상되는 그 역동성을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눈 분절된 형태의 곡선진 형태가 지붕면에 반영이 되어 있죠. 이것도 유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유추는 좀 더 시각화하기가 적합한 방법이겠죠. 내가 떠오른 거를 좀 더 단순화하고 시각화하는. 결합은 여기 있는 예처럼 아이디어를 새롭게 결합시켜 보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거 보면은 bookshelves, 그러니까 책장이죠. 책장하고 아레나. 아레나는 저런 구조의 뭔가 인제 그 뭐라고 하나요? 옛날 광장에 뭔가 이렇게 관중석 같은 느낌인데요. 그것을 북 아레나 형태로 해서 형태를 바꿨죠. 두 개가 결합됐는데 새로운 형태의 서가 진열 방식이 되었죠. 앉을 수도 있고 책을 빼서 볼 수도 있고 진열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결합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 줄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houses 있죠. 그것과 테이블이 결합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집 형태의 테이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집과 테이블은 보통은 별개의 것으로 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했냐? 뭔가를 어 주택의 가구를 우리가 새롭게 해 보자 했을 때 주택하고 가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연상해서 여러 개를 써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택은 집 형태, 그리고 가구 중에서도 테이블, 의자가 있을 텐데 음 여러 가지 인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를 강제적으로 결합시켜 볼 수도 있는 거죠, 스탬퍼에서는. 처음에는 마인드맵으로 주택, 가구, 주거 공간의 가구 이거를 뭔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뭔가 단어를 진열해 놨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그럼 스탬퍼로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결합시켜 볼까?' 했을 때 여기 두 번째 그림처럼 하우스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집 형태를 지닌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여기 인제 밑에 있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도
마운틴, 산 형태와 오피스가 결합이 돼서 마운틴 오피스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트리와 체어 해서 트리 체어, 트리 형태의 체어가 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건데 전혀 다른 것인데 결합을 시켜보는 방법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더 빨리 좋은 아이디어를,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시도를 해 보고 서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하면서 '아 이거 좋겠다.' 하는 것이 찾아질 때, 그때 뭔가 정리를 한 단계 한 단계씩 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컨셉 다이어그램이라고 찾아봤더니 이런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지를 보고 다시 뭔가 글을 쓴다고 하면 뭔가 그 사각형의 형태들이 음악의 그 높낮이가 있는 것들로 결합을 했다 해서 새로운 형태, 위에 있는 형태가 나왔죠. 밑에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뭔가 교차된 형태인데, 맨 처음에는 건물과 건물이 대등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건물의 축이라든가 아니 대지의 축이라든가 아니면 동선의 흐름상 이렇게 교차돼야 하는 뭔가 공간의 프로그램상 이렇게 매스 스터디가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공간의 컨셉이 서로 교차되는 뭐 이런 컨셉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뭐 그런 것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자인 컨셉은 언어로만 표현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시각적인 이미지로만 표현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언어와 시각 이미지의 혼합적인 표현으로 설명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할 활동은 저도 이렇게 작은 뭔가 그 공간에 아이디어를 낼 때는 조금 더 요 쉽게 진행이 됐지만 신축 건물인 경우여서 저도 시험 삼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자인 컨셉 설정을 위해서 팀 활동 으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 건물 전체의 컨셉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디자인 전략과도 연관이 되고 뭐 브랜드의 가치나 브랜드의 지향점, 디자인 뭔가 공간의 프로그래밍과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어 서로 혼합되어서 최종적인 이제 평면까지 나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인제 신축 건물 전체의 컨셉은 뭐 개인적으로 컨셉 중심 키워드를 '나는 이걸로 우리 브랜드의 신축 건물 컨셉 하면 좋겠다.' 하고 떠오르는 대로 뭐 15개 이상 뭐 20 개 써도 되고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작성을 해 보세요. 마인드 맵으로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그 4 명이든 5 명이든 전체 팀원이 모여서 팀 활동으로 각자 연상된 단어들을 전체 토의 자료로 올려서 놓고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을 활용할 때 저는 오늘 한번 피들렛이라는 뭔가 그 도구를 써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백석톡이나 카톡은 내가 쓴 단어들을 그냥 뭐뭐뭐뭐 떠올랐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데, 피들렛은 그냥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서로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곳에 작성을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쪼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들렛 한번 우리가 매번 새로운 걸 써 보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도 초대를 해 주면 제가 거기다가 저도 몇 개 아이디어 써 놓겠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해도 되고 그 팀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다른 팀의 팀원들도 공유를 그 파일을 공유해서 거기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써 달라고 해도 됩니다. 서로 상대 팀 다 써 줘도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팀에서 그 여러 개 써진 단어 중에서 우리 메인 컨셉, 메인 그 키워드로 선정하기 적합한 거 우리 뽑아 보자라고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5 개든 만약에 60 개에서 80 개가 있다고 하면 뭐 한 5 개에서 10개 사이로 10개 이내로 적정한 단어를 우선 선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들 중에서 '형태적인 적용도 가능하겠다.' 하는 것들로 먼저 우선순위를 놔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인제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세부 키워드를 한번 써 보세요. 언어적인 표현으로도 써 봐도 되고 의미를 부여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시각적인 뭔가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뭔가 이 아이디어 스케치나 형태화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맵과 유추가 거쳐지면 스탬퍼에 뭔가 대체나 결합이나 응용 등등 적합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 가지고 어 아이디어를 다듬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인제 팀에서 어느 정도 그 전체 신축 건물의 컨셉이 나오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그 비슷한 아이디어에 좀 머무를 수가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아이디어 말고 인제 개인적으로 좀 더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 또 유사하게 뭔가 아이디어 스케치나 유사한 이미지를 뭔가 찾은 게 있으면 그것을 형태적인 또는 개념적인 정리로 표현을 일단 해 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또 팀 활동으로 요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골라내고 의견 조율해서 최종적인 신축 건물 전체 컨셉을 정리해 보세요. 되게 오래 걸리겠죠.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 건물 전체 컨셉 여기에서도 메인 컨셉 그리고 세부 키워드 뭐 유사한 뭔가 인제 시각화,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신축 건물의 컨셉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각 층별 공간의 컨셉도 있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팀 활동, 개인 활동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개인별로 진행하는 층별 공간 컨셉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서로 아이디어를 봐줄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함께 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함께 한다고 해도 개인이 뭔가 아이디어를 낸 거 또 팀이 낸 거 또 개인이 또 할 거 팀이 또 다시 정리를 할 거 뭐 이렇게 정해질 것이니까 일단 해 보세요. 저도 이 신축 건물을 뭔가 프로젝트 조건으로 주기는 처음이어서 일단은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이건 사례로 인제 그 최종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나 보여 주려고 합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저기 중동,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에 구현된 작년인가 구현된 오피스 공간입니다. 여기 컨셉은 오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디지털로 구현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망망대해 중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션 그 넓고 넓은 바다 그것을 컨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형태화된 게 그 바닥에 뭔가 재료의 색상이라든가 인제 재료의 속성 약간 그 반사되고 빛이 반사되고 불투명이지만 빛이 뭔가 이렇게 저기 인제 대리석 색상에서도
아이보리와 블루 계통 두 가지를 같이 썼고, 그리고 벽의 구조물이나 천정의 구조물에 바다의 그 특성적인 형태, 그러니까 바다 하면은 파도도 떠오르고 물이 인제 약간 물결치는 그런 형태들이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바다 하면 햇 해 태양이 또 이게 쨍하고 텄을 쪘 이게 떴을 때의 그런 이제 눈부심 이런 것들은 유리나 이런 낮 시간에 뭔가 이제 반사되는 재료의 그 느낌들을 네 공간 안에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션에 물이 인제 그 표면에서 그 파장을 일으킬 때 형태들도 또 어떻게 보면은 파도에 포말이 일어나는 형태들도 구석구석 표현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션과 어 연관된 이미지들이 공간에 표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션과 연관된 뭔가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단어들이 이 공간에 표현이 되었는지 일단 봤으면 좋겠어서 이미지로 일단 뽑아 봤고요. 이거는 인제 코로나 시대에 '카페나 오피스나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제안한 잡지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컨셉은 누크예요. 그러니까 누크의 뜻을 찾아보니까 은신처, 구석, 숨겨진 공간, 혼자만의 공간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 앉는 공간, 두 명이 앉는 공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인제 오늘 사용할 도구, 저도 잠깐 뭔가 시험 삼아 시도는 해 봤는데 전체 뭔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로 사용해 보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 제가 한 2000 년대 2010 년쯤 한 정확한 연도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5 년에서 7년 전에는 마인드맵을 띵크맵이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도구가 있어서 거기에 아이디어 발상하는 과정을, 아이디어 서로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사용하진 않아서 최근에 인제 찾아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피들렛이라고 하는 도구를 쪼금 더 많이 사용한다고 어 그 자료에서 봤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든 뭔가 아이디어를 여러 사람이 발상을 할 때 음 이 도구를 써 보면 지금 시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프리 피들렛 사용법 해 가지고 나와 있는 설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피들렛은 뭐 가입하는 게 어렵진 않아서 인제 가입하고 들어가 보면 처음 창이 저렇게 돼 있어요. 피들렛의 게시판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월형으로 할 것인지 캔버스형으로 할 것인지 하는데, 어찌 됐든 저는 저기 위에 월형으로 만들어 본 것이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면은 누가 이제 이거를 개설하고 SM 타운의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써 주세요." 하면은 누군가 여기는 되게 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런 브랜드여서 융통성이라고 키워드를 누가 썼어요. 그러면 인제 SM 하면 떠오르는 또 인제 키워드들을 여러 명이 함께 우리 포스트잇 실제로 붙이듯 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중에는 없앨 건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중심어를 가운데 위치 이동도 가능해요. 어 SM 타운 뭐 SM이든 아크앤북이든 자라 홈이든 디자인 전략을 가운데 키워드로 할 수도 있고 해서 어찌 됐든 팀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팀원이 아니어도
이곳에 아이디어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은 뭐 아이디어 발상하는 디자인 컨셉을 정하는 방법, 도구로 사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링크 뭐 카톡에 남겨 주면 뭐 A, B, C, D 팀 각각 들어가서 저도 누가 썼는지 이건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남겨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디어 확산, 발산의 단계, 수렴의 단계, 또 발산의 단계, 수렴의 단계 거치면서 앞에서 설명한 1 부, 2부 실질적인 디자인 프로젝트 사례 참고를 하면서 이번 시간 3 부에서는 아이디어 발상법 다양하게 사용해 보면서 디자인 컨셉, 전체 신축 건물의 컨셉, 또 세부 각 공간의 컨셉 따로따로 정해 보길 바랍니다. 전체 컨셉이 있으면 또 세부 키워드나 컨셉이 또 있죠. 세부 키워드 있고 뭐 의미나 적용 공간 또 시각화 형태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뭔가 이번 주에 할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아이디어 발상법 다양하게 사용해 보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때 나에게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지 등등 이것도 새로운 실험이라 생각하고 오늘 또 그 즐겁게 활동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길었어요. 다음에는 좀 짧게 할게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제 컨셉 제안은 다음 미팅에 있죠. 지금 미팅 발표를 6 주차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다시 인제 내용 정리해서 디자인 전략, 사이트 분석,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리고 디자인 컨셉까지 6 주차에 짧게 발표합니다. 각 팀의 전체 앞부분의 내용은 1-2분 정도 잡아 주고요. 개인별 컨셉 있죠. 음 이게 인제 개인별 컨셉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래밍도 달라지려나? 어 개인별 일단 전체 컨셉을 건물의 컨셉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하고요. 개인별 다시 컨셉은 따로따로 4분 이내로 발표를 진행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게 다음에 6 주차 우리 6 주차가 10월 6일 컨셉 제안까지 진행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